제가 한 가지 언급을 안 한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앞서 우리가 이제 파일에 대한 인풋 아웃풋 스트림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파일에 대해서 읽던지, 아니면 뭐 읽던지, 아니면 뭐 쓰던지를 했는데, 이 모든 행위에 대해서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동기 모드 쓰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비동기적으로 뭐 쓰기가 완료될 때까지 안 기다리고 뭐 넘어가고 이런 개념이 아니고 동기 모드였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또 중요한 개념이 뭐냐면 바로 이제 넌 버퍼드죠. 그러니까 버퍼 없이 입출력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앞서 예제처럼 무슨 글자 하나, 한 글자, 무슨 대문자 A 하나 1바이트밖에 안 하는데 이 1바이트밖에 안 하는 이런 글자들을 뭐 이런 걸 뭐 한 뭐 6번 한다, 6번 한다 이런 것 자체가 굉장히 느린 IO입니다. 예, IO가 느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게 이제 우리가 이제 버퍼드 IO를 이야기할 때 넘버퍼드가 제가 성능이 좀 떨어진다 그랬잖아요. 특히 언제 그러냐면은 이제 데이터가 이제 작은 경우 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IO를 작게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예를 들어서 A, B, C, D, E, F 뭐 이렇게 좀 뭐 이제 헬로 뭐 여러 글자를 1회 라이트 하는 방법이 있어요. 1회 입출력을 한 번만 한다 그러면은 일정 수준의 용량까지 어느 한 번에 라이트 할 수 있는 혹은 읽을 수 있는 용량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단위를 기점으로 한 번에 그냥 끝내는 게 좋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걸 통상의 경우 우리가 이제 블록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잖아요. 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냥 개념적 표현으로 블록이라는 게 있는 게 아니고 그냥 덩어리라 같은 말이죠. 그래서 덩어리 단위로 쫙쫙 써줘야 데이터가 잘 많이 써집니다. 이 자잘자잘하게 작은 데이터를 여러 번 쓰기를 하시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성능 저하 문제가 나고 이거는 버퍼드 IO, 그 다음에 넘버퍼드 IO에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재밌는 거는 이 모든 특징이 파일 입출력뿐만 아니라 네트워크 소켓에서도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좋은 성능을 내기 위해서 입출력 성능을 좀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되냐? 버퍼드 IO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근데 다만 이제 크기가 이제 계속 이게 버퍼드 IO가 무조건 좋으냐? 그건 아니고요. 예, 주로 이제 작은 데이터가 자주 이제 읽기 쓰기가 날 때 요럴 때만 효과가 있고 덩치 큰 걸로 나면은 이제 사실은 이제 그 일정 단계 넘어가면 이제 큰 차이는 없다. 아무튼 그래서 이제 기존에 어떤 파일 스트림이 있다라고 하면 기존의 파일 스트림 뭐 인풋이든 아웃풋이든 지금 아웃풋이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앞 영상에서 배운 파일 아웃풋 스트림이 있다고 쳐봐요. 그러면 이것은 어떤 파일이 있다면 이 파일에 대한 아웃풋 스트림이죠. 이 스트림에다가 그러면 이 입출력을 할 때 여기에다가 버퍼드 IO를 하라는 개념으로 요런 걸 갖다 더 씌워주고 이걸 통해서 입출력을 하게 되면 버퍼를 통한 IO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게 이제 어떤 뭐 이제 파일 아웃풋 스트림 이런 게 어떤 기본적인 것에 해당된다면 요런 개념은 이제 부가적인 것에 해당되는 건데 이 부가적인 개념을 싸그리 포함해서 이제 뭐 보조 스트림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보조 스트림 얘기는 이제 그때 가서 하기로 하고 쓰는 방식은 보조 스트림 쓰듯이 이제 해주시면 됩니다. 자, 뭐 어떻게 하라는 건지 코드 보시면 아실 텐데, 자, 노파심에 요 버퍼 다이어 한 번만 더 짚고 넘어갑니다. 예를 들어서 HELLO가 있고요. 한 글자씩 이렇게 한 글자씩 있다고 쳐봐요. 이렇게 몇 글자냐? 하나, 둘, 셋, 넷, 5개죠? 그러면 이건 5회 라이트 하게 되잖아요. 그럼 라이트를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명령이 내려가고요. 그러면 그 커널 모드의 어떤 요소가 움직이게 되고 얘가 드라이버를 작동시킨 다음에 실제로 디스크에 라이트가 일어나고 신호가 올라오면서 반환하는 구조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 4번 단계 실제로 장치가 구동되는 단계에서 여기에서 이제 웨이트가 걸린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러니까 장치가 잘 작동해서 쓰기가 끝났다라는 걸 CPU가 기다리게 돼버려요. 그러면 이 웨이트 타임이 이제 5번 걸리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만약에 버퍼드 IO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1번, 2번 단계 넘어갈 때 이 버퍼에다가 실제로 디스크에다 쓰기가 일어나는 게 아니고 이때는 어떻게 가요? 처음에 이제 1 쓰기 요청이 오면 여기에 이제 2 여기가 뭐 예를 들어서 이 HELLO가 여기 쭉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게 꽉 차면 그때 3으로 넘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단계에서 라이트가 나고, 그리고 나서 이제 O 넘어가게 됩니다. 그럼 중요한 건 웨이트가 몇 번 걸리냐? 여기서 한 번밖에 안 걸리잖아요? 이건 몇 번? 1회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 대기에 의한 성능 저하가 없다. 그러니까 성능이 좋아진다. 그걸 잘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제 한번 볼게요. 이게 좀 웃긴데, 예, 이 예제를 잘 보시면 지금 이게 이제 바이트 단위죠. 그러니까 값이 뭐인지는 중요하지 않고요.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1024바이트면은 1KB 한 번 더 하면 1MB 가량 되겠네요. 그러니까 어쨌든 대략 뭐 이렇게 많은 뭐 여러 번의 이제 쓰기를 수행을 하게 되는데, 요 쓰기가 동기 모드로 일어나게 되는 거고, 요런 순서를 타게 되잖아요. 요런 순서를. 근데 웨이트가 이제 굉장히 많이 걸리겠죠. 그러면은 이때 이제 작동하는 코드의 구간, 즉 여기서부터 요만큼의 시간을 재본 거예요. 시간을 계측을 해봤습니다. 일반적인 동기 모드 아웃풋을 하는데, 그러니까 버퍼드 IO를 하지 않고 넘버퍼드로 그냥 쓰겠다. 그래서 파일 아웃풋 스트림에다 대고 데이터를 썼더니 시간이 얼마 걸렸냐? 네, 요만큼 걸리더라 이거예요. 예, 대략 6.6초 정도 걸렸죠. 밀리세크로 봐서 이만큼이 가니까. 근데 똑같은 데이터를 라이트를 하는데, 만약에 여기 지금 파일 아웃풋 스트림이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객체를 생성해서 아웃풋 스트림이 인스턴스를 만들었는데, 여기에다가 플러스 요 아웃풋 스트림을 여기다가 이렇게 전달을 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버퍼 용량을 제가 지금 64KB 가량을 줬는데, 그래서 이제 버퍼드 스트림 해가지고 요걸 새로 만드는데, 이 버퍼드 스트림은 이 아웃풋, 파일 아웃풋 스트림에 대한 버퍼드 스트림이죠. 그래서 라이트를 하는데, 이제는 여기서 중요한 거 이겁니다. 여기서 이제 버퍼드 스트림에다 대고 라이트를 해요. 횟수는 똑같죠. 얼마 걸려요? 27ms 걸려요. 이게 진짜 속도 차이가 진짜 비교가 안 됩니다. 비교가 안 돼요. 그래서 이 여러분들이 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성능을 고려해야 한 쓰기를 감안을 하셔야 된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잘자잘한 데이터를 여러 번 라이트 한다. 그러니까 여기서 작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뭐 객관적인 어떤 뭘 둘 필요도 있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이런 식으로 루프를 돌면서 작은 데이터, 그러니까 몇 바이트, 몇십 바이트, 뭐 요 정도밖에 안 되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1K가 안 되면 좀 작은 데이터인데, 그걸 미친 듯이 이렇게 루프 돌면서 할 일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건 무조건 버퍼드 IO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저게 이제 숫자가 적으면 사실 그렇게까지는 아닌데, 자, 이게 열어서 한번 볼게요. 제가. 네, 우리 이제 공사 티니 라이트 예제를 한번 볼게요. 요거 열어서 볼게요. 이 창에다 열어가지고. 얘를 제가 실행을 시켜서 이제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여기도 지금 템프 디렉토리가 여기 안에 있죠. 지금 보시면 지금 시간이 지금 흐르고 있어요. 꽤 흐릅니다. 자, F10 실행을 했는데, 네, 한참 걸리네요. 네, 6.8초. 한 번 더 F10 실행했어요. 멍청하게 기다리기 참, 네, 좀 아쉬운데 어떻습니까?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린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실 수가 있겠죠. 근데 이 상태에서 저거 말고 이제 버퍼드 라이트를 하게 되면은요, 요렇게 이용을 하시게 되면 요 창에다가 같이 띄워볼게요. 그러면 요거 한 줄 딱 집어넣은 거잖아요. 요거 이거 하나 딱 집어넣었다라는 걸로 얼마나 크게 달라지냐. 지금 보시면 그냥 바로 팍팍 떠버리죠. 바로 팍팍 뜹니다. 대기가 없어요. 네, 물론 이거를 이제 앞서 예제에서 이제 루프를 좀 적게 돈다라고 그러면 좀 괜찮겠지만 큰 차이가 없을지 모르겠는데, 요런 사소한 차이가 대용량 시스템을 다뤄야 되는 분들에게는 크게 영향을 주게 됩니다. 물론 진짜 고성능을 내려면은 이걸로도 부족하거든요. 사실은 또 다른 얘기를 또 해야 되는데, 어쨌든 기본적으로 이제 버퍼드 IO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 뭐가 이제 다른 거고, 얼마나 이제 성능 향상을 기대할 수 있는지, 이런 등등등에 대해서 반드시 아시고 계시면 좋겠네요.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